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이제 파이썬은,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파이썬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파이썬을 한번 설치해 보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윈도우하고 리눅스 두 개가 있는데, 리눅스는 그냥 제가 설명만 잠깐 드리고, 윈도우 쪽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눅스는 이제 저희가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그냥 센토스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대화형 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형 쉘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파이썬 소개입니다. 자, 파이썬을 만드는 사람은 이게 파이썬이 자바 언어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암스테르담의 귀도반 로솜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뭐 획기적인 게 없나 해가지고 이 파이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을 따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실력이 없으면 사실 못 만들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래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코미디 쇼 중에서 몬티 파이썬의 날아다니는 서커스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파이썬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이썬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뜨고 있죠.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뜨고 있는데 실제로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뭐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데이터 분석할 때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실무에서 쓰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 파이썬은 정보 보안 분야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여기 하시면서 잠깐 이제 봤어요. 순위를 이렇게 봤는데 요게 이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이 파이썬이 자바 언어를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 자바 언어가 2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아주 뭐 얘가 그냥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얘네들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 2등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파이썬이 여기 있는 이 시점부터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티오베 사이트라는 데 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언어도 되게 다양하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의 이제 특징 그리고 장점을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파이썬은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문법이 되게 쉬워요. 일단. 그리고 다른 뭐 기타 언어들에 비해서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험이 없어도 다른 언어에 비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라는 거를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언어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쉽다. 진짜 말 그대로 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막 진짜 어려운 뭐 포인터라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갖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료예요. 무료이면서 아주 강력합니다. 그냥 무료이면서 강력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근데 무료이면서도 엄청 강력해요. 자, 그래서 누구나 별다른 제약이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와 이제 결합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이 소스가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어떤 회사에서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이쪽 업무 분야에서 이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루는 언어는 C 언어, C++, 자바, 파이썬, 뭐 기타 웹 언어들은 뭐 웬만한 거는 다 다루는데 이 파이썬을 다루면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막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 유틸리티를 제작해서 어떤 시스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요. GUI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그래픽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이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TK 인터라고 하는 이 GU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약하고요. 조금 더 이제 좀 강력하게 쓰려면 이런 파이큐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 같은 큐티 디자이너라는 게 이제 제공이 돼서 여기서 이제 뭐 레이아웃을 편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파이썬 코드로 얘가 컨버팅 해줘가지고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 C++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웹 프로그래밍도 만들 수 있어요. 웹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웹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드로이드 쪽에도 이제 요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잠깐 봤더니 그렇게 또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주로 안드로이드나 이런 쪽은 이제 뭐 자바라든지 코틀린 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치 연산 프로그래밍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직접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할 때도 자료를 뭐 엑셀에다가 다 그 수많은 자료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DB를 많이 활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오라클, 뭐 MS SQL, MySQL, 마리아DB, SQLite 등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사용을 많이 하고 저희는 마리아DB, SQLite 정도는 여기서 저희가 수업 때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판다스라는 이 모듈이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제 판다스가 나오면서 이 판다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그 제어하는 도구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 요 시스템에서 어떤 자료를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저장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그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이 DB 안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 걸 캡처해 갖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 언어하고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걸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 컴파일 언어는 사람이 만든 코드가 있겠죠. 그 사람이 만든 코드는 요 소스 코드예요. 그럼 사람이 만든 코드를 기계가 인식을 못해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코드를 이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 컴파일 언어는 이 코드를 그대로 그냥 컴파일을 해줍니다. 컴파일을 해서 exe 파일이라는 실행 파일을 뽑은 다음에 이걸 실행을 시키면 얘가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소스 코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끔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줄 한 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런타임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실행 중에 한 줄 한 줄 코드를 해석해서 이거를 바로바로 실행하는 그런 그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뭐 파이썬이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C, C++, 뭐 C#, 자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 컴파일 언어죠. 사실 속도 면에서는 컴파일 언어가 엄청 빠릅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원서 책이 있어요. 한 300권짜리 300페이지 정도의 원서가 있는데 이걸 한 줄 한 줄 한 줄 해석해 갖고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미 번역해서 나온 거 하고 속도 차이를 보면 뭐 당연히 이미 번역해서 나온 게 빠르겠죠. 읽기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속도 차이로만 봤을 때는 컴파일 언어가 굉장히 장점이기는 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가 또 거기에 맞춰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바로 해석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프리터 언어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바로바로 해석도 되지만 요즘 같은 이제 그 컴퓨터 환경에서는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뭐 386, 286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팅 환경 자체가 워낙에 빨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메모리도 뭐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크게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속도가 컴파일 언어에서 이제 뽑은 이 프로그램하고 얘하고 비교가 안 되기는 하지만 속도 면에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속도 면에서 감소하더라도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파이썬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자, 이 파이썬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설치를 제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